이 영상이 속해 있는 시리즈에서는 현재 1942년 2월에 벌어진 북태평양 알류샨 열도를 노리는 일본군의 공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군은 알류샨 열도 서쪽 섬들에 지상군 병력이 상륙을 준비하면서 항공모함 류조와 준요에서 출격한 항공기들이 알래스카 본토 쪽에 가까이 있는 미 해군의 근거지 더치하버를 공습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루어진 첫 번째 공습에서 일본 항공대는 많은 수의 항공기를 동원하지 못했고 더치하버의 막사에 일본군 폭탄이 떨어져 25명이 전사한 것이 아마도 1차 폭격에서 미군이 입은 가장 큰 피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정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항모 류조와 준요 두 척에 의한 더치하버 1차 공습은 현지 시각 6월 4일이 아니라 3일이 맞습니다. 1차가 아니라 2차 공습이 6월 4일이고 시청자분들께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미군은 공습해오는 일본군 항공기들의 대공포로 사격을 가했지만 대공포가 구형이었던 데다가 탄약도 불량품이 많아서 제로기 한 기만을 격추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1차 공격에서 미군의 인명피해는 전사 32명에 이르렀습니다. 일본기들은 항모로 돌아오다가 미군 구축함들을 목격하고 항모에서도 공격대를 출격시키지만 미군 구축함을 발견하기 전에 당시 해역의 기상이 악화되었고 일본 항공기들의 캐브레터에 얼음이 생겨 그대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일본 함대도 1차 더치하버 공습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일단 물러갔습니다. 이날과 다음날 미군기들도 출격해서 일본 항모를 발견하고 수차례 공격을 가했으나 일본 항모에 피해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일본군은 공격 전 더치하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서 무슨 시설이 있는지도 몰랐고 폭격기들이 상공에 도착해서 폭격 대상을 그제서야 설정하고 구름 위에서 거의 랜덤식으로 폭탄을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미 함대를 공격하러 출격한 일본 항공기들이 기상이 악화되어 임무를 수행 못하고 항공모함에 돌아갈 수 있게 좌표 등을 요청했는데 이걸 더치하버의 미군이 듣고 일본어를 할 줄 아는 미군이 일본 항공대에 바다 한가운데로 거짓 좌표를 보냈으나 일본 항공대는 실제 통신과 미군이 보낸 가짜 통신을 구분해서 무사히 귀환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항모부대를 지휘하던 사람은 제1항공함대 제4항공전대 사령관 가쿠다 가쿠지 소장. 원래 일본 항모부대는 더치하버를 공격한 후 다음 날에는 서쪽으로 약 7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아닥 지역을 공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닥 지역에도 날씨가 영 안 좋을 것이 예상되었고 1차 더치하버 공격이 영 마음에 안 들었던 가쿠다 제독은 아닥 공격을 취소하고 다음날 더치하버에 2차 공격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미군이 이미 더치하버 공습을 알고 있고 더치하버가 알래스카 본토와 가까워서 하루를 더 지체한 다음에 2차 공습을 실시하면 항모부대가 미군의 반격을 받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건 1970년대에 더치하버 기지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와 마찬가지로 1942년에도 더치하버 기지 주변에는 높은 산지가 많았는데요. 6월 3일 공습이 끝나고 하루 종일 미군은 고지대에 위치한 대공포 등을 항구 주위로 내려서 배치하는 데 바빴습니다. 일본군이 더치하버에 상륙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더치하버 기지는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 여러 시설들이 그대로 버려졌는데요. 1970년대 이곳 근처에서 대게가 많이 잡히기 시작한 후 버려졌던 건물들이 관련 산업 종사자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이 지역 정리와 개발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사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6월 3일이 저물어 날이 바뀌었고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미군 항공기들은 더치하버 남쪽 해상에서 항모 류조와 준요를 여러 차례 발견하게 됩니다. 일부 기록에 나와 있는 것만 미군 항공기들이 최소 5차례 일본 항모들을 공격했는데요. 기상 상황이 안 좋았고 소규모의 단발적인 공격이다 보니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 6월 4일 오후 4시 더치하버 인근 지역에 날씨가 좋아졌고 일본 항모 두 척에서 2차 더치하버 공격대를 발진시켰습니다. 이때 일본 항모의 위치는 더치하버 남쪽 약 160km 해상이었습니다. 미국 항모도 없고 근방 미군 기지의 항공력도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하루 전 공격 시의 거리 290km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온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항공모함에서 제로기 11기, 99함폭 11기, 97함공 9기가 출격했습니다. 일본 항공기들은 곧 도착해 더치하버에 대한 2차 공격을 실행했습니다. 일본기들은 이번 공격에서 주로 더치하버의 연료 탱크를 공격해 이 중
5개를 파괴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파괴된 연료의 양은 약 33,000배럴로 리터로 따지면 약 524만 리터의 연료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진주만에서 자기들이 미군 연료 탱크를 폭파시키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고 근처에 타겟이 될 만한 미군 함정이 없었던 것도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에는 당시 더치하버 시설에 폭탄이 명중한 모습이 나와 있고 사진 아래 부분에는 소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미군 병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두 장의 사진이 당시 폭탄이 명중해 불타고 있는 연료 탱크를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항구에 정박하면서 민간인 근무자들의 숙소로 쓰이던 SS 노스웨스턴 함이 일본군의 폭탄을 맞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진에는 아마도 6월 4일의 공격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일본 제로기 한기가 미군 대공포에 맞은 뒤 연기를 내뿜으면서 비행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로기는 약 한 달이 지난 후 미군에 의해 발견됩니다. 내용이 조금 길고 6월 4일부터 발견 시점까지 다른 사건들이 또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계속 진행하고 발견 시점이 되었을 때 이 제로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날과 달리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던 미군에 의해 위 전투기 이외에 일본은 99식 함상 폭격기 4기를 더 잃었습니다. 일본군의 더치하버 공습도 미국 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일본군이 미국 본토에 다가온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일본 항모부대가 더치하버에 대해 2차 공격을 시도한 것은 6월 4일 오후 4시였습니다. 하지만 공격 시작 직전에 함대를 이끌던 카쿠다 제독에게 급한 전문이 들어왔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신속히 미드웨이에 가 있는 항모부대와 합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준비가 다 된 공격을 취소할 수는 없어서 카쿠다 제독은 그대로 공격을 진행했는데요. 공격을 마치고 항공기들을 착함시킨 일본 항모 2척은 남쪽 해상으로 물러났습니다. 알류샨 열도의 더치하버에서 약 2700km 남쪽으로 가면 나오는 곳이 바로 미드웨이 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한 대로 일본은 알류샨 열도와 미드웨이에 각각 항모부대를 파견했습니다. 일본은 미드웨이로 간 아카기, 카가, 히류, 소류의 항모 4척을 편의상 제1기동부대라고 불렀고 알류샨 열도로 간 류조와 준요를 제2기동부대라고 불렀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제1기동부대가 일본 해군의 주력이었는데요. 알류샨 열도와 미드웨이는 경도상으로 거의 차이가 안 나고 시간도 1시간 차이입니다. 따라서 제2기동부대가 더치하버를 두 번째로 폭격하던 6월 4일의 시간대는 미드웨이와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제2기동부대는 6월 4일에 더치하버 공격대를 오후 4시에 출격시켰는데 미드웨이에서는 이미 6월 4일 오전에 결정적 전투가 끝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와 요크타운에서 출격한 급강화 폭격기들이 아카기, 카가, 소류의 폭탄을 퍼부어 기동 불능을 시킨 것이 오전 10시 30분이 약간 지난 시각. 히류까지 포함한 4척의 항공모함들은 6월 4일 오후부터 6월 5일 오전에 걸쳐 침몰하지만 제1기동부대가 초토화되었다는 소식은 6월 4일 중에 전해졌고 제2기동부대의 카쿠다 제독이 6월 4일 오후 4시 더치하버로 출격 직전에 받은 명령도 바로 미드웨이 해전 결과와 관련 있는 것이었습니다. 합류 명령에 이어 얼마 후 미드웨이와 알류샨 공격을 일시 연기한다는 명령이 재차 떨어졌습니다. 카쿠다 제독과 참모진들은 미드웨이에서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으나 알류샨 공략은 그대로 진행할 것을 연합함대 사령부에 제안했고 참모진의 전후 회상에 의하면 문제가 생긴 미드웨이도 언젠가 점령할 수 있고 알류샨 공략은 대수롭지 않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2기동부대에서도 미드웨이에서 일본 해군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는 당연하겠지만 파악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실행할 방법이 없었던 미드웨이 점령 작전이 연기해서 취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알류샨 작전 전체를 담당하고 제2기동부대를 포함한 북방부대 지휘부는 6월 5일 제1항공함대 사령장관이었던 나구모 추이치 중장으로부터의 전문을 받고 미드웨이에서 항공모함 4척이 전부 침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 북방부대의 일부였던 제5함대 참모장 나카자와 타스쿠의 전후 회상에 의하면 미드웨이 공략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이 상황에서 알류샨을 점령해서 일본군의 초계선을 전진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연합함대 참모부에서는 알류샨 공략은 초계선을 전진시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작전 목적대로
미군이 일본 본토를 폭격하는 항공 진공 작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미드웨이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방부대에서도 동시에 내부적으로 알류샨 공략 작전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일본 해군의 미드웨이 작전은 취소되었지만 알류샨 작전은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미드웨이에서 항모 간 결전을 노렸다면 류조와 준요까지 전부 미드웨이로 보내 전력을 집중해서 미 함대를 격파, 미드웨이를 점령하고 이후 알류샨 공략을 시도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후회해봤자 소용은 없고 일본은 이제 하나라도 건져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원래 일본군은 알류샨 열도 서쪽의 아투섬, 키스카섬, 아닥섬을 전부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치하버를 공격하면서 좀 더 서쪽에 예상치 못했던 미군 비행장을 발견했고 아닥섬 점령 작전에서 큰 피해를 볼 것이 염려되어 결국 아닥섬 상륙은 취소하게 됩니다. 일본군의 상륙 대상은 이제 아투와 키스카 두 개의 섬만 남게 되었습니다. 키스카는 마이주루 해군 제3특별육전대가, 아투는 육군 북해지대가 맡게 될 것이었습니다. 상륙부대를 실은 일본 함대는 알류샨 서쪽으로 미군의 감시망을 피해 숨어 있다가 아투섬과 키스카섬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왔습니다. 키스카섬은 섬의 남서쪽에서 북동쪽 끝까지의 대각선 거리가 약 38km 정도입니다. 그리고 섬의 북동쪽 끝에는 키스카 화산이 있습니다. 키스카에는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진 않았고 이렇게 12명의 미 해군 기상요원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1942년 5월 18일에 키스카섬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진에 있는 개 이름이 폭발을 뜻하는 익스플로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참호도 파고 식량과 탄약도 비축하면서 점점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본군의 상륙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키스카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6월 3일과 4일 더치하버가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키스카에 대한 공격도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긴장 속에 며칠을 보냈지만 6월 5일과 6일을 무사히 넘기면서 일본군이 그냥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기상요원들은 긴장이 풀리고 오랜만에 마음 놓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일본군이 돌아갔다는 생각과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일이 터지게 됩니다. 일본군의 알류샨 침공, 이제 아투섬과 키스카섬 상륙을 시작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